자, 리딩의 네 번째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은 131번부터 140번까지 Part 5의 마지막인데요. 자, 보통 Part 5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난이도의 어휘 문제들이 보통 한두 문제 숨어 있습니다. 자, 고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ABCD의 선택지로 주어진 단어의 난이도 자체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석이 잘 안 되겠죠.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더라도 얘도 답이 될 것 같고 쟤도 답이 될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유사한 단어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번부터 40번까지의 어휘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게 되고, 게다가 이제 앞전에서도 3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이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두 개가 결합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학생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정답을 못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틀린 부분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메꾸어 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100%를 다는 맞추지 못하지만 전보다는 많이 맞출 수 있다. 자, 그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전보다 잘 보는 거, 그리고 더 전보다 잘 보는 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완전해지고 만점에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131번부터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품사가 같진 않죠. 서로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오답을 지워보세요. 자,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동사네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자, 그럼 얘기는 끝난 거죠. 자, 그러면 형용사는 못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 앞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정답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ABCD 중에서 형용사들을 먼저 소거하시면 결국은 남는 것은 D번밖에 없다. 자, 그래서 D번에 자연스럽게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정했고요. 자, 그러면 또 해석을 해 나가시면서 모르는 어휘나 어법사항들 있으시면 좀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set about 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표를 여러분께 좀 드려야 되는 표현이네요. 자, 이건 별표 2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 따위를 시작하다 착수하다의 수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installing 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임무에 착수했고 임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바로 동격의 of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임무예요. 자, 뭘 설치하는 건가요? 바로 new tile backsplash가 되겠어요. 자, backsplash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시면 그냥 backsplash로 하시죠. 자, 그래서 backsplash를 갖다가 설치합니다. 어디 위에 설치하나요? countertop 위에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countertop은 어디에 있어요? 부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카운터 위에 backsplash를 설치하는 임무에 부지런하게 이 사람이 지금 착수를 했다. 그 일을 부지런하게 시작했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acksplash라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splash가 원래 그 동사로 막 물 따위가 튀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backsplash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주방이라든가 그 싱크대에 물이 튀거나 혹은 기름이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타일로 이렇게 보통 많이 깔아 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청소하기가 좋으니까. 자, 그래서 타일로 된 그런 오염 방지판 정도로 backsplash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 단어에 대해서는 별표를 드리지 않죠. 왜? 자주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backsplash는 그렇게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32번입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무슨 뜻인가요? 자, deny라고 하는 단어부터 market까지 품사가 좀 애매하긴 한데 decision 다음에 to가 나와 있고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offer도 동사, 명사, 동일형이지만 더와 결합됐기 때문에 명사다. 그럼 목적어를 동반했으니까 여기는 동사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to 부정사다. 따라서 offer를 어떻게 하기로 한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offer를 어떻게 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했을까요? 의 어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ABCD는 모두가 다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deny는 어떤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부정과 부인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타동사가 되겠고요.
merge 같은 경우에는 자, 자타 동사가 다 되는 단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병합과 합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번의 decline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는. 자, 일단 감소의 의미로 사용되면 100% 자동사입니다. 타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감소되다의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타동사 용례가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을 감소시키다는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자,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2개 드린 거예요. 자, 타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입니까? 이때는 자, 초대 따위를 거절하다의 뜻이고요. 마켓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명사로 주로 쓰지만 자, 시장에 내어다가 뭔가를 팔다의 그런 의미가 드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결정했대요. 자, 근데 그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바로 오퍼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퍼를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오퍼의 내용도 좀 한번 볼까요? made는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분사인데요. 그 오퍼가 바로 이루어졌대요. 누구에 의해서? 경쟁사가 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오퍼야 그런데? alternative employment. alternative employment라고 하는 것은 대안적인 그런 고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적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관두고 자기네 회사로 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 alternative employment는 다른 말로 another job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 alternative employment라고 하는 것이 전문 용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alternative employment라고 하는 것은 대안적 고용이라고 해가지고 정규 고용이 아니라 자, 보통 그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막 고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자, 그런 대안 고용의 그런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겁니까? 자, 그래서 경쟁 회사에 의해서 자, 또 다른 그런 잡을 위해서 자, 오퍼가 이루어졌어요. 그 오퍼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자, 그 결정을 자, 그 오퍼를 거절하기로 한 그런 어려운 결정을 마크가 했노라. 이렇게 보시면 타당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132번의 정답은 C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dec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소의 의미로 너무너무 많이 토익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동사로만 굉장히 많이 강조를 여태까지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단어에 거절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가끔 거절하다의 뜻으로 자, 등장을 하죠. 토익에. 자, 그러시면 132번 마무리 짓고요. 133번 가겠습니다. 자, 33번 가시는데 3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진 않습니다. speed라는 단어는 당연히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speedist는 speedy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최상급이 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speedily 이제 부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most speed도 당연히 자, 지금 뒤에 speed가 왔으니까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뭐 앞쪽에 지금 more나 most가 왔으니까 더 많은 speed, 그 다음에 최고 많은 speed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더 다음에 더에 걸리는 명사가 지금 제시가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카로 돼 있고, 동사가 나와 있어요? 동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앞뒤는 뭐죠? 이건 동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car 앞에 자, 사용돼야 되는 품사는 누구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요거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이 오게 되면 뭘 확인하셔야 되죠?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동반돼야 된다. 동반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가장 빠른 차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하에는 뭐가 와 있어요? 요거는 수식어구니까 빼면 되죠.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빠른 차인 자, 그 차가 누구예요? car가 IS5 550라고 하는 자, 이 차량이 자, retail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소매로 팔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로 쓰이면 소매로 팔리다겠죠? 자, for a base price 가장 기본 가격이 얼마예요? 바로 87,000달러의 기본 가격에
자, 팔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명사 앞에 형용사를 답으로 찾는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마세요. 다시 품사부터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3번도 마무리 짓고요. 34번 가겠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른 품사인가요? 예.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omehow는 자, 어떻게든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도 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differently의 뜻도 있다 그랬죠? 다르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로 요거는 굉장히 토익에서 중요한 부사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제가 별표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side는 잘 아시겠지만 전치사입니다. 이하의 명사가 와서 무엇무엇의 옆에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else는 부사인데요. else는 아무데나 못 쓴다. 어디 있어요? 보통 의문사 다음에 쓰거나 혹은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 다음에 써요. 자, anything else? 자, something els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혹은 what else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거는 단독으로는 절대로 못 쓰고 그 밖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밖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자, 바로 의문사 내지 자, thing과 결합돼서만 쓰인다라고 하는 쓰임새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else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알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선택지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하의 명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는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선택지가 다 부사니까 적혀 있는 do는 뭘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차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의문사나 thing이 없으니까 해석이 아무리 잘 돼도 뒤에다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A 아니면 B를 경합시키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게 뭐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시험 영어, 수업 영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오답을 가려내고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답이 딱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오답을 잘 지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쓰임새를 알면 좋고 뉘앙스도 알면 좋고 품사도 알면 좋고 그래서 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even though부터 시작해가지고 컴마까지를 묶으시면 와이프가 어떻게 됐어요?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자,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he 다음에 does가 나오지 않고 do가 나온 이유는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 다음에는 의무, 당위성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가 꼭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풀인은 여러분들 자 관용 표현으로 이거는 자 투입하다 이런 뜻이죠. A bit 조금만을 투자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자 바로 그 집에다가.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는 집인데? 바로 골프 코스 옆에 있대요. 자 그래서 sits는 놓여있다의 뜻으로 쓰였죠. sits는 사람이 주어가 오게 되면 앉다의 뜻이지만 사물이 주어가 오게 되면 놓여있다의 뜻입니다. 함께 알아두셔야 될 단어로는 rest 같은 단어 있죠. 자,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rest나 sit과 같은 단어는 사람의 주어를 만나지 않고 사물의 주어를 만나게 되면 놓여있다의 뜻이 됩니다. 하나 더 lie라고 하는 단어도 눕다가 아니라 자, 놓여있다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놓여있는 거야? off라고 하는 것은 조금 떨어져서의 그런 개념이죠. 분리의 개념을 가진 전치사니까 골프 코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집에다가 조금만 투자했단 말이야. 자, 바로 와이프가 어떻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좀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든지 해보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자 otherwise의 두 번째 뜻 자 differently의 뜻으로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 조금밖에 투자 안 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부사 어휘 문제를 부사 어휘를 찾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게 자 체크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4번 넘어가고요. 35번 갈게요.
자, 3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ard부터 시작해서 hardest까지 또 품사가 다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뭘 집어넣으셨어요? was와 visible 사이니까 당연히 누가 와야 돼요? 비동사와 보호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뭐란 얘기죠? 형용사로서 자, 뜻이 많죠. 어려운, 딱딱한, 그죠? 열심히 하는 이런 여러 뜻이 있죠? 자, 그리고 부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hardly는 앞쪽에서 우리가 short와 shortly의 관계를 봤는데 똑같죠? 전혀 개념상으로 관계가 없어요.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준부정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준부정의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열심히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의미를 따져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시면 surgery procedure. surgery라고 하는 건 수술이니까 자, 수술의 과정인데 플라스틱 surgery는 성형수술 아니겠습니까? 성형수술의 과정 이후에 scar. scar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처가 되겠죠. 흉터가 되겠습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본 세대겠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심바의 삼촌이죠. 무파사의 동생. 이름이 scar입니다. scar 얼굴에 뭐가 있죠? 상처가 이렇게 흉터가 크게 나 있죠. 그래서 scar를 우리가 상처라고 해요. 그래서 마르타의 scar가 근데 그 scar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동차 사고로부터로 생겼는데 이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부정어가 와야 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뭐 비교급이고 최상급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열심히가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급수 따질 거 없이 hardly를 답으로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5번까지도 자 마무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또 5문제만 남기고 자 이제 그 35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는데요. 재밌죠, 그렇죠? 자,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궁금한 거 해결됐으면 700원? 자, 그렇게 해서 모쪼록들 꽃거지는 아니지만 꽃토익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성과들을 잘 내시기 바라고 잠시 좀 바꿨다가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4강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6문제입니다. 그래서 36번부터 40번까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되셨을 거고요. 자, 조금 이제 고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회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출연하니까 자, 예상하시면서 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36번은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지금 다 ING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미는 다 다르죠. 1번에 지금 A번에 나와 있는 considering 뭐 고려하다의 뜻이고 accompanying은 동반하다의 뜻이고 transforming은 변형시키다의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concerning은 뭐 그죠? 염려 걱정시키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resident가 일단 주어인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으시면 이러한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사가 왔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pplying for 어디에 지원 신청을 하는 주민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사가 없잖아요. 선택지 중에. 그러니까 이 applying을 뭘로 취하는?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오케이. 다른 건 다 몰라도 consider는 ing 목적어만 취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considering은 be와 결합돼서 진행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be 플러스 ing에서 얘들은 분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동명사입니다. ing가 연속으로 2번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속상해 하시면 안 되고요.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엇을 고려 중이에요? mail-in ballot가 되겠습니다. ballo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밀투표의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mail-in ballot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30번에 폴 있잖아요, 여러분들. 폴을 제가 투표라고 번역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투표 아니고요. 뭐 투표의 뜻도 물론 있죠, 폴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보통 설문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서 자, 할 때 우리가 폴 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폴을 갖다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밀투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정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mail-in ballot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부재자 투표의 그런 개념이에요. 우편 투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에 자, 지원하거나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 중인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양식을 작성해야 된다. 언제까지? 바로 자, 그 이번 달 1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들 자, A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136번의 정답은 A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가시고요. 자, 37번으로 가시는데 3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어때요? 다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죠?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informal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격식적인 그런 의미고요. enhanced는 강화되거나 향상된의 의미고 occasional이라고 하면 가끔의, 이따금의 그런 뜻이죠. 자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cumulated는 축적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라고 했을 때 자, 어렵습니다. 드디어 사용된 어휘가 어렵다 그랬죠. 선택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lapse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네요. lapse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경과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뜻으로 쓰인다? 과실이나 자, 실수의 의미로도 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뜻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2개나 3개는 못 드리지만 제가 지금 별표를 하나 드린 거니까 자, 기억을 하셔요. 자, 그래서 lapse는 시간의 경과, 과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실의 의미로 쓰였어요. except for는 수거로 무엇을 제외하고의 뜻이기 때문에 자, lapse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과실 하나를 제외하고는 자, medicine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항상 완료합니다. 자, 할당된 프로젝트를 정시에 자, 그리고 outstanding quality를 동반해서 outstanding은 뛰어난의 뜻이니까 자, 형용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ing지만 분사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뛰어난 품질을 동반해서 정시에 할당된 프로젝트를 완료한다. 그럼 뭐 빼고? 실수 빼고 한 게, 근데 그 실수가 어떤 걸까요? 자, 바로 informal한 실수는 아니고요. 자, 바로 occasional. 아주 가끔씩의 자, 그런 실수를 제외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축적된 실수라고 하면 자, 축적된 실수들 여러 개가 되겠죠. 그렇죠? 한 차례에 축적된 실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체 문맥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 문맥에 부합하려면 한 차례 정도의 자, 가끔씩 하게 되는 한 차례 정도의 그런 실수를 제외하고는 자,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일을 잘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은 자, C번으로 자, 정답을 골라가시는 게 맞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37번의 정답은 C로 정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 38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구성이 좀 재밌게 돼 있죠? 자, 지금 ed도 와 있고 ing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와야 될까요? 비동사라는 동사가 지금 와 있으니까 뒤쪽에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comply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건 여태까지 뭐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무척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어떤 규정 따위를 준수하고 따르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지금 절대적으로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자동사로만 쓰는 단어다. 무척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동의어 동사로 여러분들 conform, 요거 O예요. O, conform. 자, to, 그 다음에 with A인데요. 이건 또 with로 또 거의 쓰질 않아요, 실제로. 그럼 거의 다 to를 쓰게 됩니다. 자, 함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나머지 obey라든가 follow라든가 observe라든가 이런 동사들은 그냥 지대로 타동사기 때문에 전부 다 목적어를 바로 취하면 됩니다. anyway 중요한 건 이 단어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with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버립시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제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in compliance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또 명사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만약에 C번이 답이 되고 싶었으면 in compliance with가 나와가지고 자, 이것은 building codes를 준수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구조상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오는데 마찬가지로 자, 같은 단어의 그죠? 변형이기 때문에 취하는 전치사는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여러분들 비동사 이하의 형용사가 오고 형용사 이하의 with가 온 T가 답입니다. B번은 답이 되려면 자, with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게다가 뭐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해석도 좀 어색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을 잘 버릴 수 있었기를 자, 바랍니다. 자, 메간과 자, 그 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 또 apply for 자, 신청 지원했습니다. work permits. 자, work permits라고 하는 것은 허가증인데요. 자, 작업 허가증을 신청한 것이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확실하게 하고 싶었대요? 자, 그들의 컨트랙터가 자, 그러니까 계약 업체가 보통 이제 계약에서 하청 업체를 컨트랙터라고 하거든요. 하청 업체가 리모델합니다. 뭐를요? bathroom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갖다가 리모델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바로 it was 자, 뚜뚜뚜 그것이 어떤 상태다? 빌딩 코드는 건축 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암호의 뜻과 법률의 뜻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은 건축과 관련된 법안과 어떻게 하는 거야? 일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면 자, 건축과 관련된 그런 법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잘 따를 수 있도록 자, 화장실을 갖다가 리모델을 하는 것을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work permit에 자,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자, comply with라고 하는 동사는요. comply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것이 무엇과 위배되지 않는다의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with 이하와 위배되지 않는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be 다음에 comply라고 하는 동사는 풀어서 쓰면 be compliant라고 하는 단어와 같고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with가 와서 어떤 법률 법안과 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예. 자, 그 리모델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로 작업 허가증을 바로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까지 충분히 다 끝나셨을 거고요. 자, 38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39번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뭘로 돼 있어요? 또 이번엔 또 명사로 구성이 다 돼 있네요. 자, 물론 여기에 있는 conflict는 자동사로서 누구누구와 충돌하다, 싸우다의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pressure도 당연히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a lot of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places의 목적어가 구성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뜻이 다 다르니까 해석해보고 답 쓰면 되잖아요. 충돌이냐, 노력이냐, 어려움이냐, 아니면 pressure, 압력이냐가 되겠습니다. 자,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두었습니다. 자, 무엇을 두었습니까? 바로 많은 뭐뭐를 두었습니다. 그 자신 위에다가 많은 뭐뭐를 두었대요. To always turn in work. That's flourish. 자, flourish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오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flourish는 무슨 뜻입니까? 결점이 없는 거예요. 결함이 없는 겁니다. 결함이 없는 그런 어떤 작업을 갖다가 turn in은 뭐죠? 제출하다. 그래서 결함 없는 일을 갖다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위에다가 항상 많은 뭐를 두었을까요? 자, 많은 압력을 갖다가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제프리가 그 자신을 압박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압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직역하니까 그 자신 위에다가 많은 압박을
두었다. 이게 바로 영어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lace, 그 다음에 pressure on oneself 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해도 말 되지 않아요? 자, 근데 그건 진짜 대충이고요. 여러분들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결합되는 동사가 place가 아니고요. make an effort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노력을 했다. to 이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려면 여러분들 동사를 place를 쓰면 안 되고 make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식으로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은 어때요? 그냥 적당하게 단어만 하나 잘 건지면 문맥에 맞춰서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확히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글 한 줄 못 쓰고 영어로 된 글을 읽어도 대충 해석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영어로 구사하셔야 쓸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 다시 한번 place와 결합되는 것은 place pressure on somebody, place pressure on somebody 라고 하는 덩어리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참 재밌죠,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뭐가 재밌어? 자, 오늘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배우는 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deliberate 형용사로도 쓰는데 그때 무슨 뜻이죠? 고의의, 일부러 하는,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동사로 쓰면 당연히 곰곰이 생각하다의 뜻입니다. 자, initiate는 시작하다의 뜻이죠. corroborate 이 단어는 뭐 굉장히 여러분께 어려운 그런 단어일 텐데요. 뭔가를 입증하고 확증하다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예문을 하나 적어왔는데요. corroborate one's view 이런 예문을 좀 적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좀 적어두시죠. 누군가의 관점을, 누군가의 생각과 관점을 입증하다, 확증하다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stablish는 잘 아시겠지만 뭐 설립, 확립의 뜻이죠. 자, 갑시다.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예요. 이사회가 뭐 했을까요? 이 중에서 이제 자동사를 답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이건 자타동사를 가릴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corroborate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밖에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establish도 타동사밖에 안 되지만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자, 요 단어 정도는 좀 타동사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예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initiate 같은 단어는 자타동사가 다 있죠. 시작되다의 뜻도 있고 뭐뭐를 시작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뭐 강조할 게 없어요. 둘 다 되니까 corroborate는 타동사만 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라 학생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거 하나를 퀘스천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deliberate는 심사숙고하다죠. 자, 그러면 for more than 3 days 3일 이상 동안 뭐 하기 전에 바로 스테파니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뭐로써? 새로운 CFO, 자, Chief Financial Officer, 재무담당 최고이사로서 자,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죠. 지명하기 전에 3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심사숙고했겠죠. 자, think 계열의 동사들은 이제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think도 나 지금 너에 대해 너 생각해. 뭐라 그래? I'm thinking about you, thinking of you 이렇게 쓰죠? 자, 명사 목적어를 잘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of나 about을 붙여서 쓰게 되죠.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하면 think 계열의 단어들은 자, 뒤쪽에 대절을 취해요. 이제 자, 그래서 대절을 취하는 경우에는 타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deliberate도 deliberate that 이렇게 써서 대절을 쓰거나 혹은 의문사절이 와서 의문사절이 올 때는 당연히 이제 타동사로 씁니다. 그런데 명사가 올 때는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고 했을 때 자, 거기에서 전치사 전치사 about을 여러분들 빼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think 계열의 자, 그런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about 이하의 내용이 아예 없어요.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바로 자,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자 선임하기 전에 자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추정하건대 자 저 사람의 그런 그 적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0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40문제를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40문제가요 짧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길어요.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는 정보들도 아는 게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건져가기 때문에 간소할 수도 있죠. 한 세트가. 그런데 모르는 게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 얘기들이 다 거슬릴 거라고요. 어우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줄줄줄줄 다 나오지? 그런데요. 영어 공부를 적어도 토익은요 여러분들 영어가 바다라고 한다면 요거 실개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어려워요 시작하기가. 그런데 자 조금만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저거 들었던 얘기야, 저거 했던 얘기야, 저거 또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 처음 시작하시는 학생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휘 문제는 그래도 조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후반부의 어휘들로 난이도 조절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실 제가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평균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점점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의 어휘들이 조금 좀 까다롭게 제시가 되는 경향이 최근에 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경향이라고 하죠. 토익은 참 경향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세와 경향들이 일부 있고 Part 7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